780년 4월 해공왕의 비극적 죽음 이후 신라 조정은 혼란에 빠졌다. 반란을 진압한 공로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왕을 선출해야 했다. 그 중심에 김양상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김양상, 그는 나무랑의 10대 후손이었다. 아버지는 해찬 효방, 어머니는 성덕왕의 딸 사소부인이었다. 성덕왕의 외손자로서 그는 왕실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무열왕계가 아닌 내물왕계였다. 김지정의 난이 진압된 후 김경신과 김주원을 비롯한 귀족들이 모였다. 누가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상제상 김양상에게 향했다. 김양상은 이미 해공왕 시절 상대 등을 지는 인물이었다. 777년에는 왕에게 직접 표를 올려 시국을 극론하기도 했던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무엇보다 성덕왕의 외손자라는 정통성이 있었다. 나는 왕위의 뜻이 없소. 김양상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김경신과 다른 귀족들의 간청은 거세었다. 지금 신라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상제상뿐이십니다. 결국 김양상은 왕위에 올랐다. 선덕왕, 신라의 37대 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는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었다. 무열왕계 100년 만에 내물왕계로 왕권이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즉위한 선덕왕은 먼저 죄수들을 대사면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효방을 개성대왕으로 추봉했다. 어머니 사소부인은 정의태우로 추존했다. 저 구족 부인을 왕비로 삼았다. 김경신을 상대 등을 삼고 아찬의공을 시중으로 임명하라. 선덕왕은 자신을 추대한 세력들에게 중요한 관직을 내렸다. 김경신, 그는 훗날 원성왕이 되는 인물이었다. 781년 2월 선덕왕은 몸소 신궁에 제사를 지냈다. 신왕의 즉위를 신들에게 고하는 의식이었다. 하지만 선덕왕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방이었다. 폐강 이남의 땅, 대동강 남쪽 지역. 성덕왕 때 당으로부터 받은 이 땅을 제대로 경영해야 했다. 781년 7월 선덕왕은 사자를 보내 폐강 남쪽의 주와 군을 위무했다. 그곳의 민심과 정황을 살피기 위함이었다. 782년 2월 선덕왕은 직접 한산주를 순행했다. 지금의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를 두루 살폈다. 이곳 백성들을 폐강진으로 옮기도록 하라. 이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한산주의 백성들을 대동강 남쪽 대곡성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 발해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새로 개척한 폐강 지역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782년 7월 선덕왕은 시림의 벌판에서 대규모 군사사열을 실시했다. 김씨의 시조 알지가 탄생한 곳에서 펼쳐진 이 군사의 일에는 왕권의 위험을 과시하는 행사였다. 783년 정월 결정적인 조치가 내려졌다. 아찬 채신을 대곡진의 군주로 임명하라. 김채신은 경덕왕 때 일본에 파견되었던 외교관이었다. 성덕대왕 신종 조성에도 참여했던 인물. 그를 대곡진, 즉 폐강진의 군주로 임명한 것이다. 폐강진 설치. 이것은 신라 하대의 가장 중요한 군사적 조치였다. 대동강 남쪽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한산주 백성들을 이주시켜 둔전을 경작하게 했다. 개성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교통의 요지를 장악한 것이다. 폐강진전에는 두상대감을 비롯해 여러 관리들이 배속되었다. 두상대감은 훗날 도오라고도 불렸다. 이곳은 단순한 군진이 아니라 폐강 지역을 통괄하는 군관구였다. 당나라도 신라의 새로운 왕을 인정해야 했다. 782년 윤정월 선덕왕은 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 사신은 해공왕의 죽음과 선덕왕의 즉위 사실을 당에 알리지 않았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정치적 혼란을 숨기려는 의도였을지도 몰랐다. 784년 4월 선덕왕은 갑자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나는 왕위를 내려놓고자 한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신하들이 3번이나 그를 올려 간청했다. 폐하, 어찌 이 어지러운 나라를 버리시려 하십니까? 선덕왕은 결국 뜻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왕위에서 멀어져 있었다. 785년 정월 드디어 당 덕종이 움직였다. 호분왕 중계운을 신라에 파견했다. 검교태의 계림주자사 영해군사 신라왕으로 김양상을 책봉한다. 황제국의 정식 인정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선덕왕이 받은 마지막 영광이 되었다.
같은 달 선덕왕은 병으로 자리에 누웠다. 일어날 수 없음을 직감한 왕은 조서를 내렸다. 과인은 본래 재주와 덕이 없어 왕위의 마음이 없었다. 추대를 피하기 어려워 왕위에 올랐으나 재위 기간 농사는 잘 되지 않고 백성들의 살림은 곤궁해졌다. 이는 모두 나의 덕이 백성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정치가 하늘의 뜻과 합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교적 천인감응설에 입각한 자기 반성이었다. 제왕이 덕치를 하지 않으면 민심과 천심이 배반한다는 믿음. 늘 왕위를 물려주고 밖에 물러나 살고자 했으나 신하들이 매양지성으로 말렸기에 뜻대로 하지 못했다. 죽은 뒤에는 불교 법식에 따라 시신을 불태우고 뼈를 동해에 뿌려라. 785년 정월 13일 선덕왕이 세상을 떠났다. 재위 6년 그는 선덕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선덕왕기 명상은 신라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선 인물이다. 그의 즉위는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라 무열왕계에서 내물왕계로의 왕계 변화를 의미했다. 삼국사기는 선덕왕 이후를 하대라고 구분하여 중대적 전제 왕권이 진골 귀족 중심의 귀족 연립 체제로 변화했음을 시사한다. 선덕왕의 가장 큰 업적은 폐강진 설치다. 782년 한산주 백성을 대곡성으로 삼위시키고 783년 폐강진을 설치한 것은 신라의 북방 경영에서 획기적 조치였다. 이는 발해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고 대동강 이남 지역의 통치를 안정화하려는 전략이었다. 폐강진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라 폐강 지역을 군관구로서 관할하는 광역 행정단이었으며 훗날 고려의 서경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선덕왕대는 신라 중대에서 하대로의 전환기로 중요하다. 왕권의 약화와 귀족 세력의 대두, 지방 통제력의 한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강진 설치를 통한 영토 경영 의지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선덕왕 본인은 왕위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 784년 왕위를 사양하려 했고 임종시에도 본래 왕위의 마음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는 정치적 겸양일 수도 있지만 진골 귀족 간 권력 투쟁 속에서 추대된 왕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준다. 그는 유교적 이상을 추구했으나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했고 불교적 해탈을 통해 마지막을 준비했다. 무열왕계의 종말과 내물왕계의 부활, 그리고 곧 다시 무열왕계 원성왕도의 회귀라는 복잡한 정치 구도 속에서 선덕왕은 과도기적 군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